과거 수라상에 올랐던 식재료 중에서도 특히 최근까지 한국인이 사랑하는 수산물 1위를 차지한 식재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물고기라는 반전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문종실록에는 1452년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이 가장 먹고 싶어한 물고기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식재료를 만나기 위해선 지금 영덕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문의의 힌트를 따라 도착한 경상북도 영덕. 그런데 서늘한 분위기의 이곳, 우리가 맞게 찾아온 것일까? 왕한테 진상되었던 식재료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잘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바빠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요? 네. 잠시 기다리는 동안 해가 떠오르고 날이 밝자 반전진 상품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찾았다. 안녕하세요. 아까 저희가 왔었는데 약간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아침에 작업하다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한가니까. 왕에게 진상됐던 귀한 식재료 보러 왔어요. 아, 예, 요거 정리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반전진 상품의 정체를 알아볼 차례. 장대마다 주렁주렁 널려있는 이 식재료의 정체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오징어잖아요. 네, 옛날에 왕에게 진상되었던 귀한 오징어 맞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식재료, 바로 국민 먹거리 오징어. 여기는 오징어를 자연적으로 건조하는 자연건조 덕장입니다. 한 번에 최대 22,000여 마리의 오징어를 건조할 수 있다는 이곳. 우리가 간식으로 즐겨 먹는 마른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 같은 건어물로 변신하는 곳이라고 한다. 건조하는 방법은 오징어를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대나무에 꼽아서 이렇게 덕장에다가 걸어놓으면 나머지는 자연이 알아서 이쁘게 맛있게 말려줍니다. 최근엔 오징어도 대부분 건조기에 말려서 출하되기에 이처럼 자연 건조하는 덕장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한 26년 정도 하셨고요. 제가 물려간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오징어가 아무래도 바다에 사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짠 게 안 좋다고 하니 새벽에 저기서 한 번 씻을 때는 염분 농도가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세척하면 2%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짠맛을 확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힘들어도 한 번 더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물부터 건조, 반건조, 진미채까지 다양하게 밥상에 오르는 국민 반찬이었지만 사실 오징어는 조선시대 수라상에도 자주 오를 수 없었던 귀한 생선이었다고 한다. 과거 오저거라 불렸던 오징어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물고기였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 경상도 일원에서는 임금에게 좋은 오징어를 진상하기 위해서 수령 방백들이 동분서주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때 오징어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데 하지만 오징어를 잡으려면 집어든 불을 환히 밝히고 넓은 바다를 그물로 훑어야 하기에 조업 방식이 발달하지 못했던 조선시대에는 쉽게 잡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는 한국인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섭취하는 수산물 1위가 된 오징어.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마리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한 마리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그럼 요거요. 아, 그래요? 네. 아, 제일 큰 걸로 고르셨네요. 덕장에서 바로 작업한 오징어.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는데 현장에서 바로 즐기는 오징어의 맛은 어떨까? 엄청 맛있는데요? 너무 쫄깃하고 완전 네. 고소해요. 그런데 피디님, 그 껍질은 왜 벗기는 거예요? 질기기도 하고. 아, 아니, 그 영양 성분이라서 그 벗기 갖고 드시면 안 돼.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은 오징어를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오징어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은 오징어를 안 먹는 것과 같다? 실제로 오징어 요리를 할 때 일부러 오징어 껍질을 벗긴 후에 활용하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오징어 껍질 벗겨야 할까? 그냥 먹어도 될까?
타우린이 풍부한 오징어는 껍질은 제거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우린은 숙취 해소,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음료의 원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타우린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오징어 몸속 체액에 녹은 상태로 있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껍질 표면에 남아있게 됩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 함량이 높아 혈액 속 중성지들과 콜레스테롤 억제를 효과적으로 돕는데 특히 오징어 껍질에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왕조차 풍족하게 섭취가 어려웠던 오징어를 필요로 했던 왕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귀했던 오징어가 꼭 필요했던 왕은 바로 성종입니다. 어린 시절에 더위를 먹어서 기절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약한 체질이었던 성종은 혈이 허한 것을 보호하고 또 단백질 등의 보충을 위해서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 오징어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성종 제위 시절 중국 황제가 각종 수산물과 함께 마른 오징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에 경상, 전라 관찰사가 크고 좋은 오징어를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게 되자 성종은 오징어를 생산에 따라 진상하고 백성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왕의 수라에서 찾은 귀한 보양식 재료 오징어. 이 오징어로 기력을 보충하는 섭취 방법을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누세 팀인데 네네. 오금선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를 더욱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줄 오금선 씨. 그녀가 오징어 요리에 도가 트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남편이 병이 나서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매일 울었어요. 대장을 다 이제 잘라내고 그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려진 남편 이석활 씨의 대장암 진단. 임파선으로 전이까지 되며 급하게 대장 절제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못 산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음식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발효 음식하고 우리 전통 음식부터 시작해서 양념류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개발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집밥을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살리기 위해 인공적인 첨가물은 모두 배제한 건강요리 연구에 매진해 현재는 약선요리 연구가로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그 몸에 좋은 음식도 맛이 없으면 매일 못 먹어내거든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생활화해서 이 병을 완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 많이 했었어요. 기운을 되찾으면서 이제 또 운동도 하기 시작하고 산에도 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점점 몸이 좋아지고 지금 3년 지나니까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죠. 아내의 요리 덕분이었을까? 남편 이석활 씨는 현재 대장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생활 중이라고 한다. 출장 중에도 틈틈이 영상통화로 부부애를 과시한다는 두 사람. 어디세요? 여기 카페지. 예. 괜찮으세요? 점심은? 점심 먹었어. 저희 어머님 때문에 선생님 네. 진짜 건강해지셨다고 들었거든요. 참 그 헌신적으로 내한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그 먹는 걸 가지고 저 병을 고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징어에 관한 요리를 좀 많이 해줬죠, 내한테. 내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 않나. 그렇게 하여튼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편을 살린 약선요리 전문가의 오징어 활용법은 과연 무엇일까? 본격적으로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 오징어 활용법을 보여주겠다며 나섰다. 이 오징어로 남편에게 평소에 많이 해줬던 통오징어 양념구이 할 거예요. 타우린이 풍부한 오징어 껍질은 역시 벗기지 않고 심지어 내장까지 통오징어로 활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통으로 한다더니 갑자기 오징어에 가비질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칼집을 내면 잘 익기도 하지만 양념했을 때 잘 배기도 해요, 양념이. 양파 조청을 비롯한 수제 고춧가루 숙성장과 곡물가루 1스푼, 저염간장, 참기름까지 넣어 양념을 만들어준다.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어떤 거예요? 바로 제가 만든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는 오미자청이에요. 오징어구이 양념에 오미자청을 넣는다? 이게 소화도 잘 되고 감칠맛도 내주고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미자청을 자주 활용해요. 오미자는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몸속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제 오징어를 구울 차례. 그런데 오징어를 굽기 위한 오일의 빛깔도 심상치 않다? 막고추기름이에요. 제가 아보카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만든 기름이에요. 기름 하나까지도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팬에 막고추 기름과 오징어를 넣고 구워준 후 오징어가 다 익으면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추가해 바짝 구워주는데 빨간 거는 사실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강하죠. 그렇죠. 근데 좀 안심하셔도 돼요. 고추가 또 우리 몸에 굉장히 캡사이신이 있어서 입맛을 또 돋우기도 하고 입맛 없는 환자들에게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매운맛을 빼도록 저온으로 숙성시켜서 양념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남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며 맛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녀. 보기와는 다르게 자극적이지 않다는 통오징어 양념구이. 정말 맵지 않을지 궁금한데. 완전 맛있는데요? 오징어는 탱글탱글하고 네. 내장은 고소하고 양념은 보기와 다르게 맵지 않고 맛있는 양념이에요. 오징어 내장까지 껍질까지 이 양념해서 먹으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환자들한테 단백질식으로는 아주 그만인 것 같아요. 이번엔 오징어를 활용한 볶음밥을 보여준다는 오금선 씨. 먼저 파와 버섯, 당근을 잘게 다져서 준비한다. 오징어 역시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썰어 손질하고 팬에 마찬가지로 막고추기름을 살짝 두른 후 준비해둔 채소와 오징어를 함께 넣어 볶아준다. 여기에 밥을 넣고 고르게 펴서 볶아주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봐서는 일반 볶음밥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오징어보다 더 중요한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예요? 잠깐만요. 오징어 볶음밥에 빠져선 안 될 오징어보다 더 중요한 식재료는 무엇일까? 이거예요. 이게 오징어 먹물이에요. 고소한 맛도 있고요. 또 감칠맛도 좀 나면서 간이 되어서 다른 양념 별도로 많이 안 해도 맛있어요, 음식이. 오징어의 유일한 무기라는 먹물. 특히 오징어 먹물에 든 뮤코다당류 일렉신에는 악성 종양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오징어 먹물을 넣고 밥과 잘 섞어 검은빛이 고르게 들도록 해주면 오징어 먹물 볶음밥 완성.